여러분은 1950년 9월 전세를 뒤바꾼 위대한 인천 상륙작전을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그 빛나는 승리 뒤편에 이름조차 제대로 남기지 못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간 또 다른 상륙작전이 있었다는 사실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것도 평균 연령 17살, 앳된 학도병들이 주축이 되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임무를 수행해야만 했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오늘 위대한 승리의 그림자에 가려져 상상조차 하기 힘든 젊은 영혼들의 처절한 희생과 그 속에서 피어난 필사적인 연대의 드라마를 통해 진정한 역사의 무게와 감동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950년 여름 6.25 전쟁의 불길은 한반도를 집어삼키며 우리 국군은 낙동강 최후의 방어선에서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북한군의 파상적인 공세 앞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절망적인 전황이 계속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깊은 위기감이 온 나라를 짓눌렀죠. 국토의 대부분을 빼앗긴 채 오직 낙동강 방어선만이 마지막 희망처럼 위태롭게 버티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한 가지 묘수를 구상하게 됩니다. 바로 적의 허를 찌르는 인천 상륙작전이었죠. 이 작전은 성공만 한다면 전세를 단숨에 뒤집을 수 있는 과감한 결단이었지만 동시에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도박과도 같았습니다. 인천의 좁은 수로와 거친 조수간만의 차, 그리고 적군의 강력한 방어선은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요소들이었으니까요. 맥아더 장군은 이 거대한 도박을 성공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으로 북한군의 시선을 분산시킬 양동작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적의 주력 병력을 인천이 아닌 다른 곳으로 유인하여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확률을 극대화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러한 전략적 필요성에서 장사 상륙작전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전쟁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하나의 조각이자 피할 수 없는 희생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선택이었던 겁니다. 인천으로 향하는 적의 전력을 분산시키고 동시에 낙동강 전선의 아군에게 한숨 돌릴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어쩌면 처음부터 승리보다는 희생이 예정된 임무였을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을 간절히 바랐지만 그 성공을 위해 누군가는 이름 없는 희생양이 되어야 할 운명이었던 것이죠. 전쟁의 급박한 상황은 정규군을 섣불리 빼낼 여유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낙동강 전선에 모든 병력이 묶여 있었으니까요. 결국 이 막중한 임무를 위해 정규군 대신 어린 학도병들로 구성된 부대가 편성되는 비극적인 과정이 시작됩니다. 총 한 번 제대로 잡아보지 못한 앳된 얼굴의 소년들이 군복을 입고 전선에 투입되어야 했던 것이죠. 그들의 손에는 낡고 녹슨 소총이 들려 있었고 부족한 훈련과 열악한 장비는 그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어설프게 총검수를 익히고 짧은 기간 동안 기본적인 군사 훈련만을 받은 채 그들은 조국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기로 결단해야만 했습니다. 어린 학도병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역력했지만 동시에 조국을 지키겠다는 뜨거운 열정과 동지애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낯선 군복을 입고 어색하게 서 있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안타까움과 애처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가족과 헤어지는 듯한 뒷모습 속에는 비장한 각오와 함께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나라를 지키겠는가 하는 굳은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름 모를 바닷가, 낡은 수송선에 오르는 그들의 행렬은 마치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어린 양 떼처럼 보였습니다. 이들은 곧 자신들의 운명을 알지 못한 채 거친 파도가 기다리는 미지의 바다로 첫 발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의 운명을 알지 못한 채 거친 파도가 기다리는 미지의 바다로 첫 발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1950년 9월 14일 밤 학도병들을 태운 문산호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장살이 해안에 다다릅니다. 거친 파도는 이들을 환영하기라도 하듯 더욱 맹렬하게 배를 때렸고 이미 노후한 문산호는 엄청난 폭풍우 속의 방향을 잃고 해안가에 좌초되고 말죠. 상륙정조차 제대로 내릴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배가 모래톱에 박히는 순간 북한군의 기관총 세례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처 상륙하기도 전에 수많은 어린 병사들이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평균 연령 17세, 총을 쥐어본 지 채 2달도 되지 않은 이들에게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지옥이 펼쳐진 것이죠. 거대한 수송선은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표적이 되었고, 파도와 총알이 뒤섞인 아수라장 속에서 학도병들은 필사적으로 배 밖으로 몸을 던져야 했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그리고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차가운 바다를 헤치며 해안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상륙하자마자 기다리고 있는 것은 험난한 지형과 매복해 있던 적군의 무자비한 공격뿐이었죠. 제대로 된 엄폐물도 없이 이들은 오직 자신의 몸 하나로 적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탄약은 빠르게 소진되었고 훈련받지 않은 몸으로 총검을 들고 적진으로 뛰어드는 무모한 용기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총성이 난무하는 포화 속에서도 그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쓰러지면 다른 누군가가 달려가 부축했고 적의 총탄을 막아내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상처 입은 전우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며 허술한 붕대로 남아 피를 멈추게 하려 했었죠. 지휘관들은 어린 병사들의 눈빛에서 공포를 읽었지만 동시에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투지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된다. 인천에 있는 우리 동료들을 생각해야 한다. 지휘관의 절규는 병사들의 귓가에 맴돌며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북한군의 시선을 장사리로 돌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서로의 어깨를 붙잡고 마지막 남은 전투 식량을 나누며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아 이 전쟁을 끝낼 것이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배가 불타고 주변이 온통 적의 포화로 뒤덮인 극한의 순간에도 한 병사는 쓰러져가는 깃발을 다시 세우기 위해 몸을 던졌습니다. 그 깃발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자 조국을 향한 굳은 맹세였던 것이죠.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그들은 한 명의 병사로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장사 상륙작전은 성공적으로 북한군의 시선을 분산시켰고 이틀 뒤 진행된 인천 상륙작전은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장사리 해변에 남겨진 것은 폐허가 된 문산호와 수많은 어린 병사들의 주검뿐이었죠. 임무는 완수되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생존자들은 지옥 같은 전장에서 살아 돌아왔지만 그들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의 죽음, 전쟁의 참상이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 평생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희생은 오랫동안 역사의 뒤안길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빛나는 성공에 가려져 장사리 학도병들의 이야기는 익힌 영웅들의 비극으로 남겨졌던 것이죠. 수십 년의 시간이 흘러 뒤늦게 그들의 숭고한 희생이 재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잊혔던 이름들이 하나둘씩 호명되고 그들이 남긴 용기와 연대의 정신은 비로소 합당한 평가를 받게 되었죠. 이제 장사리 해변에는 그들을 기억하기 위한 추모비가 세워져 당시에 처절했던 순간을 기리고 있습니다. 헌화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노인이 된 생존 학도병들은 회색빛 머리카락 너머로 그날의 기억을 더듬으며 젊은 시절에 용감했던 동료들을 추억합니다. 비극적인 전쟁의 한 페이지였지만 그 속에서 피어난 인간적인 연대와 희생은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장사리 학도병들의 숭고한 희생이 뒤늦게나마 재조명되고 그들이 남긴 용기와 연대의 정신이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 울림이 어떻게 그리고 어떤 처절한 순간들을 거쳐 만들어졌는지 그 전장의 한가운데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좌초된 문산호에 고립된 채 어린 학도병들은 오직 임무 완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가슴에 품고 필사적인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북한군의 맹렬한 공격의 탄약은 바닥을 드러내고 부상자들은 속출하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무릎 꿇지 않았죠. 지휘관의 굳건한 리더십 아래 앳된 얼굴의 학도병들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으며 함께 버텨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순간에도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마지막 남은 식량이라도 나누며 끈끈한 동지애를 보여주었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포화 속에서 그들은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면 인천도 끝이다 라는 절규와 함께 필사적으로 진지를 사수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 한 발이라도 더 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지는 용기를 보여주었죠. 부상당한 전우를 어깨에 메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거나 탄약이 떨어진 동료를 대신해 맨몸으로 적진을 향해 돌격하는 모습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피어난 인간적인 용기와 헌신의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어린 병사들의 눈빛 속에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조국을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와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려는 애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희생이 거대한 작전의 성공에 얼마나 중요한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개개인의 생존을 넘어선 집단적 연대와 희생의 의지가 가장 폭발적으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필사적인 사투 덕분이었을까요? 장살이 학도병들의 처절한 희생은 북한군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인천으로 향하는 적의 병력을 묶어두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습니다. 결국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으로 막을 내렸고 전쟁의 전세는 완전히 역전될 수 있었죠. 하지만 장살이 해안의 어린 영웅들에게는 그 어떤 승리의 환호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임무는 완수되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지옥 같은 전장에서 돌아왔지만 동료들의 죽음과 전쟁의 참상은 평생 지울 수 없는 깊은 트라우마로 남았을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인천 상륙작전에 빛나는 성공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에 가려진 채 역사의 뒤안길에 익힌 비극으로 남아있었죠. 영웅적인 서사 속에서 그들의 몫은 너무나도 작게 다루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잊힐 역사는 없는 법입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장살이 학도병들의 숭고한 희생이 재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잊혔던 이름들이 하나둘씩 호명되고 그들이 보여준 용기와 연대의 정신은 마침내 합당한 평가를 받게 되었죠. 이제 장살이 해변에는 당시에 처절했던 순간을 기리는 추모비가 우뚝 서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회색빛 머리카락에 노인이 된 생존 학도병들은 그날의 기억을 더듬으며 젊은 시절에 용감했던 동료들을 추억합니다. 그들의 희생이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화의 주춧돌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장사 상륙작전은 단순히 과거의 비극적인 전투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이름 없는 영웅들의 헌신이자 극한의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났던 연대의 힘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 뒤에는 이처럼 잊히지 말아야 할 숭고한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용기와 희생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한 협력과 연대의 정신으로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테니까요. 장사리의 어린 영혼들이 남긴 교훈은 비단 전쟁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수많은 순간에서 이처럼 놀라운 연대의 힘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었는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방금 장사 상륙작전의 숭고한 희생과 연대의 정신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고 있음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그 어린 영혼들이 어떤 처절한 순간들을 겪어내며 그 불굴의 의지를 꽃피울 수 있었을까요? 이제 그 참혹했던 장사리 해변으로 다시 돌아가 생사를 넘나들었던 772명 학도병들의 사투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좌초된 문산호와 사방에서 쏟아지는 총탄 속에서 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남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을까요? 장사리 해변에 도착한 학도병들을 태운 문산호는 거센 파도와 적의 공격으로 끝내 좌초되고 말았죠. 배는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육지에서는 북한군의 맹렬한 기관총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이었습니다. 어린 학도병들은 엉망이 된 배 위에서 혹은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적의 총탄을 피해 필사적으로 모래사장으로 뛰어들었지만 이미 수많은 동료가 쓰러져가는 참혹한 광경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의 공포와 절망감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에도 어린 영혼들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지휘관들은 혼비백산한 병사들을 다독이며 진지를 구축하라고 독려했고
먼저 상륙한 학도병들은 미처 배에서 내리지 못한 동료들을 엄호하며 후방의 적을 향해 총을 겨눴죠. 앳된 얼굴에는 두려움이 역력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조국을 위한 비장한 각오와 반드시 살아남아 싸우겠다는 굳은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유일한 버팀목이라는 것을 직감했던 걸까요? 총성이 빗발치는 와중에도 부상당한 전우를 끌고 안전한 곳으로 몸을 숨기는 어린 학도병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숭고한 연대의 상징이었습니다. 피 흘리는 동료의 상처를 허리띠로 묶어 지혈하고 마지막 남은 물 한 모금을 나눠 마시며 서로의 눈빛에서 다시 싸울 용기를 얻는 모습은 그들이 얼마나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탄약이 떨어지자 맨몸으로 적에게 돌격하고 쓰러진 전우의 총을 움켜쥐고 다시 일어서는 용감한 학도병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 서로의 생명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동지애로 똘똘 뭉친 하나의 거대한 방패였던 것이죠. 밤낮 없이 계속되는 전투 속에서 학도병들은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끝없는 공포와 싸워야 했습니다. 식량과 탄약은 바닥을 드러냈고 유료품마저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면 인천도 끝이다. 라는 절규가 잿빛 해안에 울려 퍼졌고 이 한마디는 개개인의 두려움을 넘어선 집단적 연대의 강력한 외침이 되었습니다. 불타는 문산호 옆에서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마지막까지 진지를 사수하며 필사적으로 버텨냈습니다. 그 어린 영혼들이 보여준 숭고한 용기와 희생은 극한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도 함께라는 이름으로 죽음을 넘어선 감동과 전율을 선사했습니다. 장살이 해변에 피어났던 어린 영혼들의 용기와 연대는 그렇게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작은 기적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의 처절한 사투는 수많은 희생을 낳았지만 북한군 주력 부대를 남쪽으로 끌어내 인천 상륙 작전 성공의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남긴 진정한 의미는 이제 또 다른 페이지에서 다시금 조명되어야 할 테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